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할 내용은 사실은 지난주 강의를 했었던 그 포지셔닝하고 시팅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이제 포지셔닝과 그 기본적인 욕창 관리의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 포지셔닝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포지셔닝이나 시팅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세 유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런 그 욕창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상당히 많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자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 침대 위에서 예를 들면은 쿠션을 이렇게 대는 방법이라든가 삽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 중증인 어르신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물론 이 동작의 움직임이 이런 빠르거나 아니면은 동작의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강직이라는 것들이 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들이 사실 올 수 있는 것들 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 그래서 정말로 이제 와상으로 갔을 때 중증인 어르신들에게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욕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증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은 이제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런 노쇠 사회가 사실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런 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시면은 예전에는 뭐 급성기 질환의 환자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만성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이제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만성기 질환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급하게 병을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만성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료나 아니면은 이런 장기요양 쪽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의료와 그 다음에 장기요양 쪽의 이런 돌봄에 있어서의 연결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욕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은 욕창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 비단 뭐 요양원이나 이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노인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일반 급성기 병원에 가시더라도 사실은 이미 욕창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욕창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낫게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 병원의 치료적인 부분, 의료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들은 이런 관리적인 측면들, 그래서 예방적인 접근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욕창이라는 이야기를 파고들자고 한다면은 사실은 욕창 전문 간호사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사실은 학교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의료학적으로는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굳이 이런 의료적인 측면을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예방을 위한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장기요양 기관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치매, 그 다음에 욕창, 그 다음에 낙상. 사실은 이 3가지가 이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실은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낙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매라는 부분들은 제가 별도의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욕창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도 사실은 대부분 드레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처치를 통해서 욕창이 생기신 분들을 치료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욕창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걸리는 시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낫는 시간들과 그리고 욕창이 생기는 시간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낫는 시간이
욕창이 생기는 시간에 2배, 3배 이상이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만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욕창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치료보다는 더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예방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욕창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욕창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일례로 예전에 조선시대 임금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사실은 욕창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만큼 이 욕창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런 그 질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하나의 원인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욕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체외 변환을 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욕창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십 번씩 몸을 뒤척이거나 몸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면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도 체위 변화를 이미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잠을 잘 때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은 자세로 사실은 잠자는 동안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한 곳에 이런 체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런 체압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 혈관의 이런 혈류의 흐름이라든가 아니 혈관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지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런 그 혈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혈관 조직들이 괴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아마 욕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원인들은 뭐 체위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분들이죠. 결국에는 체위변을 스스로 못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욕창 위험군들,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장기관 기관에서도 결국에는 이분이 욕창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이분이 스스로가 체위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들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원인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간접적인 원인들, 사실 이러한 욕창을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 피부의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같은 부분에 오랫동안 압력이 가해질 때죠, 그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사실은 이런 피해 흐름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부가 괴사를 하는 그런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찰, 겹침 등이 발생하여 피부가 약해졌을 때, 이거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케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보시면 간호사님들이나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 중에는 기저귀 케어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보면은 어르신들, 요양원들 가보면 요즘에 많이 줄었지만은 예전에는 아직 바지를 벗겨놓고 사실은 생활하시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기저귀만 채워놓고 바지 벗기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기저귀를 채운 채로 바지 벗긴 채로 생활하시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어르신들을 들어서 지난번 보셨지만은 뭐 침대에서 위치 이동을 해야 되거나 체위 변환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이 아마 바닥에 있는 면하고 피부가 쓸리거나 마찰을 통해서 사실은 피부가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피부가 나면 상처가 나면서 오래 문제가 생겨서 욕창으로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잘못된 케어에 의해서 사실 생기는 게 이런 또 욕창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겹침들, 이 겹침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피부가 예를 들면 이렇게 겹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침대 메이킹이라든지 베드 메이킹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시트라든가 이불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잘 깔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불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겨졌을 때 오는 압박감들, 또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 침대에서 등을 올렸을 때 꼭 저희가
주십사 했던 것들이 뭐냐면 등을 한번 이렇게 훑어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등을 한번 훑어준다라는 얘기는 옷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크지 않,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결국엔 그런 것들도 바로 욕창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잘못된 케어로 오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마찰이나 겹침 때문에 오는 욕창들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저귀를 갈지 않아서 습한 상태가 이어질 때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케어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그 기저귀 같은 경우들, 지금은 뭐 덜하지만은 예전에는 기저귀를 시간을 정해놓고 갈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가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기저귀를 소피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아마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기저귀를 갈았는데 기저귀를 갈자마자 바로 대소변을, 만약에 소변을 보셨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계속 사실은 그 기저귀를 찬 채로 다음 기저귀를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예를 들면 좋은 기저귀를 썼으면은 양호한 편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흡수량이 작은 저가의 예를 들면 기저귀를 쓰게 되다 보면은 새게 됩니다. 그러면 센 상태에서 축축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결국엔 피부가 물러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욕창의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거나 자극에 약해질 때, 특히 겨울이죠. 여러분들 아마 겨울에 어르신들 이렇게 목욕을 하시거나 아니면 살이 트거나 할 경우에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피부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욕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신체 부분들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의식의 저하. 의식의 저하라는 부분들은 결국 움직임이 적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치매 어르신들한테 약물 투여를 통해 가지고 야간에 강제로 약물을 투여를 해서 주무시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밤에는 괜찮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낮에도 의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주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물 투여해서 가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계속 누워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상태들이 결국엔 욕창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영양 상태가 부족해지는 경우들입니다. 뭐 영양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은 이런 피부 재생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욕창이 빨리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영양 상태가 부족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보시면은 빼쩍 마르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욕창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엉덩이뼈라든가 이런 것들 살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당연히 압박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욕창을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양이죠. 잘 드시고 사실은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런 회복력도 높아지고 결국에는 이런 좀 살이 붙어서 이런 그 돌출되는, 뼈가 돌출되는 부분들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손발의 관절이 약해지거나, 손발의 관절이 약해진다, 그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동력이 줄어들다 보면은 결국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그 이외에 뭐 심부전이나 당뇨라든가, 보통 당뇨 이런 것들 생기게 되면 몸이 자주 붓습니다. 붓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욕창으로 이어질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몸이 이렇게 의식이 저하되고 움직임이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찌 보면은 치매이신 분들이 한번 사실은 와상이 되거나 뭐 골절이 되거나 낙상 사고가 됐을 때는 의외로 이분들이 욕창이 생기고 와상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낙상이라는 부분들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죠? 낙상 어떻게 줄여주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적 원인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마 그 해외 통계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욕창 발생률하고 사실 이웃나라 일본의 욕창 발생률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일본은 고령화율이 아시겠지만 3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15%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두 사회를 비교를 했을 때 욕창이 발생률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욕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케어 기술의 부족이죠.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르신들을 체위 변화를 한다거나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케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사회적인 뭐 인식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뭐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하고 이 봤을 때 만성인 환자들이 들어갔을 때 욕창이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데가 여러분 생각하시기로 병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요양원인 것 같으세요? 통계치도 나와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의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 사실 전문 인력들이 그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왜 병원에서 이렇게 욕창이 많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뭐 간호사를 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초간호에 대한 기본 기초간호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요즘 간병인들이 있다 보니까 간병인들이 기저귀 케어하거나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가서 사실은 케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사실은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이 욕창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무관심의 병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아보면은 이 요양보호사 교육 교재 안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은 체위 변환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양보호사들의 자질 중에는 사실은 체위 변환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2시간에 한 번씩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은 병원에서는 뭐 인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실은 방치해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은 병원에서 욕창이 생겨서 오신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양원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뭐 듀오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레싱 제품들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사실은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아니면 간호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많지 않은 이런 사회적인 원인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욕창에 대한 관리 기술이라든가 방법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에어 매트리스라고 하는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요. 거의 대부분 잘못 쓰고 계시는 경우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돌봄을 하는 케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네. 욕창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 심지어 이렇게 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상처 드레싱 자체가 이제 뭐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화상 중심으로 이게 상처 입은 분들 드레싱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이렇게 뭐 체위 변화를 못해서 생기는 이런 욕창들에 대한 드레싱하는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컴바텍이라든 이런 회사들 것들도 있고 대부분 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수분 드레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습기라든가 아니면은 수분이나 이런 것들 그걸 하면서 피부에 제공을 하면서 낫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약재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욕창들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물론 이용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욕창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뭐 감염의 문제들 당연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욕창이 생기면은 냄새 많이 납니다. 사실은 피부가 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결국에는 이런 통증을 동반한 영양 상태의 변화라든가 뭐 탈수라든가 폐혈증 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직접적으로 욕창이 원인이 되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사실은 이런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통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활기가 저하되거나 불안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삶의 질이 저하된다거나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 처치 때문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발생을 하고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돌봄의 양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병원에서나 이런 요양원에서나 이런 그 드레싱폼 같은 약제를 쓰는 데 있어서 사실은 급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병원은 의료보험이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형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혜택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다 개인이 사서 사실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쪽에서도 이제 당연히 간호사라고 하는 뭐 직종들이 사실은 다 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라면은 이런 제품들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쓸 수 있으려면 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보험 수가로도 좀 책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욕창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들은 결국에는 체압의 발생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체압이라는 거는 어느 한 곳에, 신체 한 곳에 계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질 때 생기는 것들이 이제 체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는 압박이라고 하는 것들,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는 이제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죠, 그죠? 이 압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중력의 방향과 일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사실은 누워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이 사람의 몸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굴곡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압박이 가해지는 부위가 있고 좀 덜 가해지는 그런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나와 있지만은 위에서 가지고 있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압박, 요것 자체를 이제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첫 번째죠. 그래서 보통 우리 누워 있다 보면은 이 엉덩이 부분이 가장 신체에서 조금 뒤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압박이 가장 큰 부분들이 엉덩이 부분들입니다. 특히 엉덩이 부분 중에서도 이제 꼬리뼈 있는 쪽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끌림력입니다. 이 미끌림력이라는 거는 지금도 나와 있지만은 손가락을 이렇게 밀었을 때, 미끄러졌을 때, 한쪽에서는 미끄러지지만은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들을 저항하고자 하는 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침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을 올리셨을 때, 그러면은 이 실제적으로 체중이 내려가는 쪽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하는 작용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미끌림력이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수직으로 나오는 작용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각선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경사진 부분들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미끌림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찰이죠. 저희들이 아마 이동을 하거나 수평 이동을 했을 때 완벽하게 들어서 이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끌어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찰이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압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위에서 중력이라든가 아니면 미끌림력이라든가 이런 마찰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욕창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욕창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그러면은 주로 욕창들이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이 생기는 부위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축이 오거나 그 다음에 몸에 뒤틀림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신체 상황에 따라서 체압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워있다라고, 정자세로 누워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크게, 우리가 자세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천정을 보고 있는지, 옆을 보고 있는지, 밑으로 누워있는지에 따라서 자세나 압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랬으면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위로 누워있을 때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사실은 욕창이 생기는 부위는 바로 이 엉덩이 부분이죠. 가장 돌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바로 이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이 발 뒤꿈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사실은 뭐 16%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은 발 뒤꿈치가 사실은 욕창이 생기기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 머리 뒤쪽에 생기는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지난번 저희들이 포지셔닝을 할 때도 대부분 저희들이 이 쿠션을 대어 드렸는 위치들도 보면은 대부분 발 뒤꿈치라든가 아니면 엉덩이 쪽이나 아니면 어깨 쪽. 그래서 가장 사람 신체에 있어서 무거운 쪽으로 이제 쿠션을 대드려서 근력에 있는 긴장감들을 주십사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욕창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옆으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엎드려 있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이 아무래도 바닥에 닿는 부위가 가장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자세들을 계속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화를 시켜주신다라면은 아마 욕창 발생들은 급격하게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들이 욕창에 대한 원인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욕창이 생기는 원인들은 하나죠. 압박. 예를 들면은 체압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우리가 분산을 시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어떻게 그러면 외부의 압력들을 컨트롤할 것인가, 외부의 압박들을 컨트롤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의 돌봄의 방법들을 개선을 하면 될 겁니다.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시간들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체위 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기적으로 체위 변화를 시켜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뭐 등이라도 올려서 조금이라도 누워만 있는 시간들을 줄여주는 시간들. 그리고 식사라든가 영양 상태를 계속적으로 개선해주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시간에 배웠던 시팅이라든가 포지셔닝. 그래서 이런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앉고 고쳐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들은 상당히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게 될 이런 기본적인 쿠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체압 분산 용품들, 이런 에어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도구들을 활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외부의 압박들을, 압력이나 압박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외부에 있는 이런 압력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짓무름이라든가 이런 그 체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원천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원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창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발생도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니면 발생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욕창이 발생을 하는 데에는 신체에 가해진 압력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 자세를, 그 시간이 유지가 됐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직 내 구성. 얼마만큼 이 피부가 그런 외압에 사실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하냐. 아니면은 이런 조직들이, 그 문제가 없느냐의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조직 내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영양 상태를 개선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주변의 습기라든가 이런 물기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은 피부의 보습을 통해 가지고 피부의 상태를 좋게 개선해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조직 내 구성들이 물론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압력,
그것과 시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비례 조건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비례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컨트롤 해주느냐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침대를 썼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생기는 이런 그 중력, 체중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등을 올렸을 때 생기게 되는 이런 미끄러짐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또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은 매트리스라든가 아니면 휠체어의 소재에 따라서 사실은 생기게 되는 이런 그 마찰, 이런 것들도 항상 우리 주변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각도들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침대에 있어서의 각도가 사실은 또 우리가 포지셔닝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끄러짐과 이 성골부의 과도한 압력은 침대의 머리 부분들을 30도 이상 올렸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침대에 올리는 각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각도 자체를 30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중력보나 마찰, 그 미끄러짐력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30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는 그 중력 때문에 미끄럼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30도 이상을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 30도라고 하는 법칙들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삼각 쿠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쿠션을 댔을 때 그 각도가 제일 유리한 게 30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한쪽이 반대편에 있어서 온 압력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등을 올렸을 때 분산시킬 때는 30도 이상 올려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미끄러짐력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압박보다 예를 들면은 2배 이상 이런 압력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침대에 있어서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 욕창이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침대에서의 그 어떻게 우리가 제압을 시켜주느냐, 압력을 제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욕창을 극도로 사실은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욕창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매트리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침대든 바닥이든 사실은 뭐 그냥 땅바닥에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바닥에 주무시더라도 우리가 이불을 깔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침대에 있을 경우는 매트리스라는 것들을 깔고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의외로 우리가 이 매트리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생기는, 그냥 누워만 있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통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매트리스 같은 경우들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겠지만은 머리라든가 등이라든가 발 뒤꿈치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 매트리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체압 분산 매트리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러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매트리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넓은 지지면들을 활용을 해서 이 지지면을 넓혀주고, 그리고 신체 부위에 있어서의 무게를 분산을 시켜준다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누워있는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의 매트리스를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면이 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압 분산에 유리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반발성이나 아니면 고탄성의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때 따라서 사실은 체압 분산을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어 매트리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던 앞에 보시는 이 녹색의 제품이나
이쪽에 브라운색의 이런 그 에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기 주입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다른 성질인데 제가 매트리스를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품들을 조금 잘라왔어요. 잘라와서 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면은 아마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보면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이런 매트리스 위에다가 달걀을 한번 던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던져보기도 했는데, 요 매트리스하고, 그 다음에 일반 레저 매트리스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놓고 던졌는데, 요 위에서 이제 달걀을 더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 매트리스 위에서는 달걀이 깨지질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레저 매트리스에는 달걀을 떨어뜨려서 더 깨졌다. 그만큼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것들이 탁월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반발력이 적다라는 부분들의 소재를 가지고 사실 매트리스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반발성의 매트리스가 될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마찬가지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부 소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소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반발력을 줄여서 사실은 여기 욕창들을 줄여주는 부분들이 소재로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공기를 주입하지 않고 쓰는 소재의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지고 매트리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로 공기를 주입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취합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취합 분산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욕창을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이런 에어 매트리스들을 이런 이 간호 쪽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욕창 전문 간호사들의 모임 협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협회 쪽에서 정의를 했던 이 취합 분산 매트리스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용어에도 나와 있지만은 외압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을 관리하기 위한 압력의 재분배, 이런 것들 가장 목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침대 내의 환경의 재조정, 그리고 기타 기능들을 고려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용구들을 우리가 에어 매트리스라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 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침대 1층 매트리스가 되겠죠. 이거 자체가 매트리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밑에 이런 회색 쪽에 깔려 있는 매트리스 대신에 이제 이런 매트리스들이 깔려 있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욕창 예방에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껍잖아요, 그죠? 두껍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트리스 자체가 욕창 예방에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퍼, 예를 들면은 교환 매트리스, 교대부양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교대부양은 사실은 좀 고가 제품이라서 제가 좀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동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 왼쪽이 공기가 교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몸을 이제 자동으로 체위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퍼 매트리스라는 거는 위에 까는 거죠, 그죠? 위에 까는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 매트리스들이 대부분 이런 토퍼 매트리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의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압력을 어떻게 재분배해 주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력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분산이 될 수 있는가, 취합은 어떻게 분산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파란 부분들이 일반 바닥면이라고, 딱딱한 바닥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그란 부분들이 우리가 엉덩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압을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의 기본적인 것들은 첫 번째로는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중력을 갖다가 최소한 받아줘야 되겠죠. 위에서 내리는 중력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걸 받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라앉혀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압력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감싸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봤을 때
지금 첫 번째로는 딱딱한 면 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앉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 중력이 있지만은 밑으로 가라앉혀주지도 못하고 감싸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요 두 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압력이 발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가라앉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중력에서 내려가는 부분은 내려갔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삼각형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감싸주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도너츠 방석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안에 도너츠 방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욕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때는 이 욕창이 생기면은 전부 다 욕창이 생긴 부위가 이렇게 뚫려 있어야지만 압력이 안 가해지니까, 그래서 도너츠 방석을 쓰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도너츠 방석이 사실은 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내 몸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굴곡이 되는 면들과 부딪히는 여기가 사실은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창 생겼다고 했을 때 도너츠 방석은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바로 이런 감싸기 기능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압을 제대로 분산해주기 위해서는 가라앉혀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중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감쌀 수 있는 형태의 소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는 것들입니다. 자, 보면은 뭐 이런 제품들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두꺼운 이유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쭉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그 신체 굴곡에 맞춰가지고 이런 변형이 가능한 소재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를 한번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들마다 보면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단체라든가 따라서도 사실 조금씩은 이 욕창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들이 보게 되면은 뭐 미국의 이런 상처 관련된, 운동 관련된 이런 그 학회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의 창상학회는 바로 욕창 자체를 이제 창상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창상학회,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국제 욕창 분류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WOCN이라고 그래서 상처, 장루, 실금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고 아니면 그 처치를 하는 간호사회에서 나오는 이런 기준들을 보게 되면, 뭐 WHS 같은 경우들은 이런 베개라든가 웨지를 사용한 체위변을 자주 제공한다. 이 웨지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쿠션 같은 경우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굴곡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베개라든가 이런 쿠션들을 사용한 체위변들을 자주 제공을 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창상학회 같은 경우는 두꺼운 폼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체위 간격을 4시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두꺼운 폼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일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 일본의 특수한 문화이기도 한데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본은 지진이 많습니다. 일본 지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전기가 사실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사실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이런 에어 매트리스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전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계속 집어넣는 형태가 되는데, 전기를 못 쓰니까 결국에는 깔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본 쪽은 물론 에어 매트리스 많이 쓰지만은 이런 폼 소재의 매트리스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트리스 자체의 소재 자체가 체압 분산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 번은 사실은 체위 변화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욕창 분류 체계 쪽에서는 보게 되면은, 체위 변환의 빈도는 개인의 영향을 받는다. 체위 변환 빈도는 사용하는 체압 분산 매트리스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엔 그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2시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 체위 변환을 해주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주 해줘야 될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뭐 2시간 이상 넘어서도 괜찮은 분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매트리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뭐 지금도 밑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룰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환 해줘야 된다는 것을 무슨 철칙처럼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시간에 한 번씩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체위 변환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인건, 그러니까 인력의 투입이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케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이 아까도 나오지만은 뭐 교대 부양, 체위 변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매트리스들이 개발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2시간에 한 번씩 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체위 변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제품들이 나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2시간 단위의 체위 변환은 뭐 기본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욕창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WOC 같은 경우는 와상 혹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가격의 체위 변환들을 해줘라. 특히 이제 그 다른 어떤 쪽보다도 예를 들면은 뭐 상처라든가 화상 같은 경우도 보통 WOC 같은 경우들은 주로 많이 다루는 쪽이 이제 화상 환자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이제 일반 환자들 중에서도 와상이거나 아니면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일정 가격의 체위 변환들을 수립을 해줘라라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져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에서 사실은 통일됐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그 나라마다 이 욕창을 관리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압력을 어떻게 하면은 줄여주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들은 뭐 다 공통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이 욕창 예방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압박이나 압력만을 제거를 해주는 것들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안락감이나 근육의 긴장감 자체를 제거해주는 것에 대한 목적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 근육의 강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을 예방을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에어 매트리스를 썼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욕창이 예방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도 그 에어 매트리스를 쓰고 있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케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어 매트를 쓰고 있는 한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때는 쿠션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에어 매트리스들이나 우리가 이런 그 용품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많이 욕창들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트리스들 뭐 예를 들면은 그 욕창을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매트리스 제품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말 그대로 폼 소재의 매트리스도 있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사실은 나오는 이 공기 주입식의 에어 매트리스들이 사실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들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거의 이런 폼 소재의 매트리스들은 사실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복지연구 제도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에어 매트리스 내에서도 이런 폼 소재의 매트리스들은 지금 규격 외래되어 있죠. 송 기자님 맞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등록받아 있는 거를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공기 주입식으로 사실은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에어 매트리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거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내용들을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고로 비공기 그것도 저런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나요? 네. 근데 이제 공기 주입식에 저런 형태 매트는 아니고 공기 주입식에서 이제 공기만 뺀 우리가 자충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소위 말 하이브리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시각 분산 효과가 조금 덜할 것 같은데 일단 등록된 제품 기준으로 보면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기는 똑같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기 주입이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이제 방석에 저희가 그 안에 이제 폼이 들어가지고 받쳐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건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게
기능이 이제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어를 쓰는 방식들이 이제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는 이제 보시면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목과 어깨 관절 주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입이 열리고 예를 들면 입이 벌어지거나 연화장애가 진전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어 매트리스만을 쓰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근육의 긴장감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뭐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쿠션들을 써야지만이 가능한데 사실은 에어 매트리스만을 쓰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음 및 교대 부양 등의 기능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가장 크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내부에 이 그 서버의 소리가 윙 소리 한 소리 때문에 커서 그렇지 아마 저 소리만 없었다라면 아마 다음으로 큰 소리는 이 에어 펌프 지금도 사실 공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윙 하는 소리가 사실 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는 이 소리가 다 크게 들릴 거고요. 그나마 이제 이거는 공기 주입식 같은 경우는 펌프가 조입이 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교대 부양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내가 숙면을 취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이런 그 어르신들 중에 잠에 방해되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오히려 메모리 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침대에서 기립 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침대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누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엔 이게 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앉아서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은 우리가 휠체어를 옮겨 탈 때도 기본적으로 휠체어 옮겨 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침대 끝에 앉아서 이렇게 걸터앉는 자세들입니다. 이렇게 걸터앉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나마 지금 제가 여기가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완전히 풀로 지금 제가 작동을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끝부분들이 이제 밀려나가거나 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 기립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립을 하려면은 내가 반발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반발을 흡수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 저반발이라고 했던 것들처럼 내가 일어나는 반작용의 힘을 이 매트리스가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기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일부 아마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소개해드릴 매트리스들을 보게 되면은 요 끝부분이 매트리스 소재가 아니라 그냥 폼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만들어져 있는 매트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그 에어가 들어가 있는 에어 매트리스가 들어가고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걸터앉을 수 있게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케어하시는 사람이 특히 예를 들면은 케어하는 것들도 힘들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앉는 자세도 유지하기 쉽지 않지만은 내가 여기서 케어를 할 때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푹푹 꺼지잖아요. 그죠? 푹푹 꺼지다 보면은 사실 내가 중심을 잡거나 이동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안정 지지폼을 둬서 케어하는 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리가 어렵다. 이 관리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적정합입니다. 보통 저희들도 나중에 이제 이런 요양원에 가보거나 해보면은 쓰시는 에어 매트리스의 거의 절반 이상은 잘못 사용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에어 매트리스거든요. 매트리스인데 게이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공기를 주입을 해서 공기를 밀어내주는 펌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압력을 조절합니다. 압력을 조절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7까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풀로 들어갈 수 있게,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적당한 압력이 어딘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만 제품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수치로 되어 있냐면은, 몸무게로 되어 있습니다. 40부터 해서 40, 70, 그 다음에 100, 140 이런 식으로 해서 몸무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게이지를 잡기가 편하겠죠. 이 사람의 몸무게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70이라면 이렇게만 놓으면은 그 70배 맞는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만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적정압을 유지해 주는 것들에 대한 표시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부분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안에 밑에다가 까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깔거나 바닥에 놓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러면은 여기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한번 저희들도 많이 가보면 알겠지만 이 공기들이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뺀 상태에서도 스크런을 쓰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모터 소리가 나니까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기압이 앞이 들어가지 않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앞들이 예를 들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적정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펌프 자체가 동일한 압력을 줬는데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계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가 들어가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매트리스를 이 상태로 쓰지 않잖아요. 이불을 깔아놓거나 아니면 뭔가 덮어놓고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면은 적정 공기압인지를 앓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적정 공기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겹침들, 예를 들면은 여기도 아마 나중에 매트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평평하거나 매끌매끌한 소재들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면서 사실은 겹칠 수 있는, 피부에 이런 겹침 현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적정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들의 관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만 쉬었다 갈까요? 네. 자, 아까 전까지 이제 에어 매트리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나왔던 것들 중에 이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적정 공기압이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쨌든 그 유지를 우리가 육안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야지만이 적정 공기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정 공기압이라든가 아니면 공기가 들어가는 정도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조사의 에어펌프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뭐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의 매트리스를 가득 채우는, 공기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이 제품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펌프의 성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런 측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간단하게 이 체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손가락을 요 밑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사람 누워 있을 때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손가락에 여유가 없이 바로 들어가서 뭐 뼈가 만져진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사실 매트리스 압력이 너무 낮아서 체압 분산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손가락 올려봤는데 이게 뭐 엉덩이가 닿거나 예를 들면은 신체가 닿는다 이러면은 체압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굽혔어요. 손가락을 굽혀가지고 뼈를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너무 과하게 압력이 부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과하게 사실 이렇게 압력이 가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라앉히는 효과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체압 분산의 역할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손가락을 굽혔을 때 이제 바로 만져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정한 힘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 뼈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기준은 뭐 2.5cm 정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2.5cm를 다 기억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상태만 어느 정도 빼주신다라면은, 그리고 만약에 과도하게 압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밑으로 넣어보지 않더라도 위에서 눌러보더라도 여러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한번 누워보시고 만져보시고 다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적정 공기압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매트리스를 선택을 하는 요령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 적정 공기압이라는 것들은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오시 계신 오민규 기사님이 이쪽에서 올라가시는 거랑 제가 올라가는 거랑 사실은 적정 공기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적정 공기압을 가지고 매트리스를 선택을 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H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매트리스의 두께, 그러니까 어떤 게 몇 센치 정도가 적당한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 자력 체위 변환 능력, 스스로 내가 체위 변환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능은 0점, 불가능은 3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서 골격이나 뼈가 이런 것들이 돌출이 되어 있거나 있으면은 없으면은 0점, 그 다음에 많이 돌출이 되어 있으면 3점, 경증인견 1.5점. 그 다음에 발에 부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점과 3점. 그 다음에 관절 구축이 있느냐에 따라서 0점과 1점이죠. 한번 보시면은 이 점수의 폭들도 상당히 욕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관절의 구축은 어찌 보면 매트리스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점의 편차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관절 구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포지셔닝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부종의 경우는 상당히 0점과 3점이면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종이 있는 경우는 욕창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부종이 많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욕창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당뇨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더해보면은 뭐 0점인 경우는 자기 스스로 체위 변환도 가능하고 피부에 골격이 돌출되는 데도 없고 부종도 없고 관절 구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매트리스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1점부터 3점까지는 두께 10cm 미만의 매트리스, 4에서 6점이면은 10cm 이상, 그리고 7에서 10점이면은 10cm 이상이면서도 제어형 매트리스. 그러니까 아까 뭐 교대 부양이라든가 내가 사실은 그 인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교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매트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써주셔야지만이 욕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두께가 최소한 10cm 이상은 돼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도 보시면은 이 매트리스의 두께 같은 경우는 10cm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얇아요. 그죠? 상당히 얇은 매트리스고 여기 있는 매트리스는 10cm가 이상이 되는 상당히 두꺼운 매트리스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이거 쓰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거의 다 이거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다들 욕창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욕창의 효과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부분 이 정도의 어르신들이 쓰시는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정도 체위 변환이 가능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쓰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 체위 변환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쓰시면은 욕창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에 맞춰서 사실은 잘 골라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매트리스에 대한 기본 여러 가지 기능도 보고 그 다음에 기능 봤지만 이제는 이제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한 뭐 다양한 용품들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매트리스 위에 깔거나